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유튜브로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화학의 효익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오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며칠 전까지 2단원에 있는 주기율까지 다 배워보았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과학은 배우는 것 따로, 문제에서 틀리는 것 따로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속상했을 겁니다. 이번 이 주기율에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토로를 하고 있는데 같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떤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지를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보고 있는 사람은 지금쯤 추석 연휴로 상당히 즐겁게 보내고 있을 것 같아요. 맛있는 거는 많이 먹었나요? 이제 배를 채웠으니까 이제 마음의 양식을 한번 채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12번 문제의 경우에는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딱 눈에 들어오는 바닥 상태와 수소 원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두 가지 원자 모형을 나타냈다고 되어 있는데, 가에는 무슨 모형이죠? 궤도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보아하니 이것은 보어 모형이 되겠습니다. 나의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전자구름처럼 퍼져 있기 때문에 나는 전자구름 모형, 즉 오비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보기를 쓱 하고 살펴보면 에너지 준위, 그 다음에 거리, 그리고 선 스펙트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첫 번째, 가와 나에서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다르다. 우리가 현대적 원자 모형에서 보어 모형에서 오비탈로 가게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전자와 전자 간의 반발력이라는 게 생겨서 껍질 안에도 아주 무수하게 많은 에너지 상태가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에너지 상태의 세분화, 미세하게 갈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배웠었고, 이를 우리가 무엇으로 부른다? 그렇죠. 오비탈이라고 불렀죠. 따라서 이 두 번째 전자 껍질 안에는 ES와 EP 이렇게 두 가지 에너지 상태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건 수소 원자입니다. 수소 원자는 전자가 몇 개? 전자가 한 개이기 때문에 반발력이 있다 없다? 반발력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보어 모형과 오비탈에서의 에너지준이 서로 어떠하다? 서로 같습니다. 선생님이 방금 실수를 했네요. 이렇게 에너지준위는 다르다가 아니라 같다이기 때문에 기억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두 번째, 핵과의 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지금 보어 모형에서는 우리가 정해져 있는 궤도가 있는 거죠. 이 정해져 있는 궤도 위에서 전자가 존재해야만 했습니다. 선생님이 저번에 횡단보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우리가 흰 눈금을 밟아야만 할 때에는 검은색 아스팔트를 밟으면 어떻게 되는 거다? 그렇죠. 우리만의 약속에 의해서 죽는 것이었죠. 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궤도 안쪽 또는 바깥쪽에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짧을 수 없다라는 건 정답이죠. 세 번째, 나의 모형은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없다. 선 스펙트럼은 어떤 내용이 있었어야 됐었죠? 그렇죠. 에너지 상태가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불연속적, 즉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 이 n의 존재가 있으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를 설명하는 보어 모형과 그 다음에 오비탈 모두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설명할 수 있다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답이 2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0.0053 나노미터라고 해서 나에서도 지금 이런 거리를 보여주고 있죠. 참고로 지금 이렇게 여기 끝에 나와 있는 이 경계면이 몇 퍼센트 지점이다? 90%.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90% 지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더 되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12번을 하면서 선생님이 좀 걱정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비탈을 배웠을 때 핵에 가까울수록 1s 오비탈에 있는 전자 발견 확률이 높아진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 그럼 이 보어 모형은 아예 틀린 것이 아닙니까? 틀렸기 때문에 아예 그 말은
성립되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때에는 이 보어 모형이라고 하는 설명 체계로는 어떻게 이 현상을 설명할 것인가, 그리고 오비타르이라고 하는 설명 체계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 맞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전자껍질에 존재하는 오비탈의 종류랑 수를 나타낸 것인데, 지금 보면 기억에서는 모양, 니은에서는 에너지 준위, 디귿에서는 발견될 확률,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죠. 모양 하면 우리가 S, P, D에 따라서 모양이 달랐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전자 원자는 무조건 거의 다 달랐었고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 뭐만 같으면, 그렇죠, 주양자 수가 같기만 하면 에너지 준위가 같았었죠. 그리고 발견될 확률이 방향에 관계없이 같으려면 무슨 오비탈이어야 된다? S 오비탈.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올라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자껍질 KL에 따라 가지고 오비탈의 종류와 수가 나와 있는데, K껍질 무엇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까? 오비탈은 종류가 S, P, D, F 이렇게 쭉쭉쭉 나갈 수 있을 때, K껍질에 있는 것은 1S, L껍질에 있는 것은 2S와 2P임을 알 수가 있죠. 왜 이렇게 적는지가 잘 모르겠는 학생들은 나중에 올라오는 핵심 요약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 가와 나는 모양이 같다. 가와 나 모두 S 오비탈이기 때문에 모양이 동일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는 가보다 에너지 준위가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에너지 준위가 2인 것이 1인 것보다 에너지 준위가 높아야 되겠죠. 따라서 니은도 맞는 설명입니다. 다는 핵으로부터 거리가 같으면 방해 관계없이 발견될 확률이 같다. 다 같은 경우는 이 P오비탈 3개 어떻게 있었습니까? 그렇죠. X축, Y축, G축에 따라서 발견 확률이 확연하게 달랐었죠. R형 모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에 따라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다르다라고 적어 주어야 되겠죠. 따라서 디귿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4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PX와 PG 오비탈이 지금 존재하고 있지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한번 쭉 스캔을 해보면 전자가 발견될 확률, 그 다음에 에너지 준위, 그리고 발견 유무 등에 대해서 묻고 있네요. 우리가 보았을 때 지금 이 경계면을 나타내고 있는 이 지점이 확률이 어떠하다? 90%까지의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계면 바깥으로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이 있죠. 그러니까 0은 아니란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A와 B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동일하다.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지금 보았을 때 P오비탈의 R형이 서로 대칭 모양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서로 같은 거리에 있고, 중요한 것은 무슨 축 위에 있다? 둘 다 X축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견 확률이 서로 어떠한 것이다? 서로 동일하겠죠? 니은 C에서는 전자가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방금 설명했었습니다. 경계면 바깥에서도 10%의 확률이 존재했었습니다. 자, 디귿. EPG 오비탈 에너지 준위와 EPX 오비탈 서로 에너지 준위가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P 오비탈 3개끼리는 서로 무엇하다? 서로 동일한 에너지 준위라고 했었죠. 그래서 높다가 아니라 EP 오비탈과 같다로 우리가 바꿔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틀린 설명,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 같은 경우 어떤 원자 X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그림을 보았을 때 ES와 EP의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로 다르죠.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오비탈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원자 X는 무슨 원자이다? 그렇죠. 수소는 절대로 될 수가 없고 어떠한 다전자 원자가 될 것 같습니다.
채워져 있는 전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옳은 것은을 고르라고 했는데 X는 수소 원자이다. 방금 요 위에서 아니라고 이야기했었죠. 두 번째, N이 3인 전자 껍질은 총 3개의 오비탈이 존재한다. N이 3이면 어떻게 된다? 세 종류라고 했었죠. 어떤 오비탈이 있습니까? 3s, 3p, 3d. 그런데 각각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개수가 1개, 3개, 5개, 총합해서 몇 개이다? 그렇죠. n 제곱에 해당하는 9개이다 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9개로 바꿔주어야 될 것 같고요.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3D보다 4S가 높다.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말이죠. 우리 3D보다는 4S가 더 큰 4S, 3D 역전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이거 왜 이렇게 되더라? 그렇죠. 3과 4 사이의 어떤 간격 자체가 좁았기 때문에 얘가 3개로 나뉘고 위에 있는 녀석이 4개로 나뉘다 보면 이 둘 간에 서로 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들 학습지에 있으니까 한번 다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4번, 주양자 수가 클수록 오비탈 수가 많아진다. 그렇죠. 지금 1개, 4개, 그 다음에 9개. 즉 주양자 수 n일 때 오비탈의 수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n 제곱계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5번,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주양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이것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얘는 수소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주양자 수 플러스 무엇, 즉 오비탈의 종류, 이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번에서 15번까지 기본적인 개념 다지기 잘 되었나요? 자, 그러면 뒤쪽을 넘겨서 우리가 수능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설명이기 때문에 한번 잘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과는 같이 밑에 있는 이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그림은 오비탈 AB이다. 그리고 발견될 확률을 핵으로부터의 나타낸 그래프가 나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보기를 우리가 싹 스캔을 했을 때 이것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요. 니은은 방향성이 없다. 없으려면 무슨 오비탈이다? 이러려면 S 오비탈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오비탈 에너지 준위는 어떠하느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A와 B가 각각 어떤 오비탈인지를 알아야 되겠네요. 자,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전자 발견될 확률에 따라 핵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존재 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 선생님이 예전에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 말미에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노란색은 무엇이다? 그렇죠. ES 오비탈에 대한 확률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빨간색은 1S에 대한 내용이었죠. 지금 보았을 때 딱 보아도 거리가 가까운 것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지금 면적을 나타냈을 때 지금 90% 지점이 되려면 이 정도의 거리 0.65 이 정도가 되어야만이 90%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ES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ES의 경우에는 이거 가지고는 한참 모자라죠. 1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1.8 정도는 되어야 면적이 0.89, 즉 90%에 이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90%가 되는 지점이 훨씬 멀리 있는 이 녀석이 무슨 오비탈이 된다? 그렇죠. ES 오비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번은 1S 오비탈, 2번은 ES 오비탈이며 90%가 되는 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A와 B의 오비탈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볼게요. 기억, R과 R'은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R은 지금 몇 퍼센트 지점까지다? 그렇죠. 90%가 되는 지점이죠. 아까 보았을 때 90%가 되는 지점은 대략적으로 이 두 번째 곡선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R'은 어떤가요? 그렇죠. ES가 가지고 있는 마디까지의 거리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으로 나타나면 누가 더 크죠? 그렇죠. R이 훨씬 크다. 이렇게 우리가 고쳐줄 수 있겠습니다. A와 B는 모두 방향성이 없다. 방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s-오비탈, 즉 구형이라는 소리죠. 그죠?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모양만 봐도 바로 맞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디귿에 나와 있듯이 에너지 준위는 1, 2, 2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1은 1s, 2는 2s입니다. 자, 같은 오비탈이고 주양자 수가 큰 쪽이 훨씬 에너지 준위가 클 것이기 때문에 1이 2s보다 낮다라고 해야 정확한 말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들? 마디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겠죠? 자, 그러면 현대적 원자 모형에 대한 마지막 문제 4번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가는 주양자 수에 따른 에너지 준위 수소 원자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림 나 역시 수소 원자의 ES와 EPX 오비탈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수소 원자 자체는 1학기 때 배웠었지만 지금 이 오비탈의 종류와 모양을 하면서 수소 원자를 계속 언급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1학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한 번씩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기를 우리가 쭉 보았을 때 이온화 에너지라는 말, 그 다음에 빛이 방출되는가 흡수되는가, 그 다음에 에너지 준위 이런 말들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자, 그럼 보면 수소 원자에서는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결정되었습니까? 그렇죠. 지금 가에서 볼 수 있듯이 주양자 수에 의해서만 그 에너지 준위가 결정되었습니다. 주양자 수 n에 대해서 이 n은 우리가 마이너스 n 제곱분의 k kJ/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S 오비탈과 EPX 오비탈의 에너지는 서로 무엇하다? 서로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에너지가 서로 동일하다. 자, 그렇다면 가의 A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이온 에너지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온화 에너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기체 중성인 원자, 기체 원자에서 전자를 한 개 떼어내는 것. 그러니까 가장 멀리 아주 높이 있는 에너지 준위까지 도달하는 것을 이온화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우리가 주양자 수로 나타내면 1에서 무한대까지 가는 것과 같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A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가기 때문에 기억은 설명이 맞는 것이 되겠죠. 니은 가의 B에서 빛이 방출된다. 방출되려면 어디서 어디로? 그렇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져야 되겠죠. B 역시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방출된다 라는 것은 맞겠습니다. A는 무엇이다? 흡수되어야 된다라는 점. 디귿 나의 ES, EPX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가에서 N2의 에너지 준위와 같다. 그렇죠. 이건 주양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E, ES, EPX의 에너지가 서로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5번이 되겠죠. 자, 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다면 선생님이 소개를 해주었던 이러한 공식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교과서 119쪽에 보면 1s, 2s, 3s 오비탈에 대해서 이런 전자 발견 확률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분명히 언급을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멘델레예프, 데베라이너, 뮬렌즈 순서가 좀 이상하네요. 데베라이너, 뮬렌즈, 멘델레예프, 모즐리가 발견해왔던 주기율표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같이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즐거운 추석 되세요. 안녕.